예, 안녕하십니까. 나상호입니다. 오늘은 그 취업 타파 4편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관점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상 최악이라는 취업난, 통과해야 하는 관문도 많습니다. 그 마지막 절차가 바로 면접인데요. 스펙보다는 자기소개서와 면접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가 그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한테 자주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 이야기입니다. 관점을 바꿔야 합격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관점이라는 얘기는 취업을 준비하는 자신의 관점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채용하는 회사나 면접위원의 관점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한 방법으로 이자면 관통학이라는 개념도 같이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죠. 제가 관점을 바꿔야 합격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전에도 소개를 드렸지만 나를 소개하는 게 아닙니다. 채용의 과정은 결국은 이제 회사나 면접위원을 설득하는 과정이 채용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건데요. 자, 이런 거죠. 채용의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주안점을 둬야 될 것은 JD 적합도죠. 그러니까 직무 적합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어쨌든 내가 지원한 직무에 적합한 사람이라는 거를 회사한테도 사실은 설득을 해야 되고 나중에 면접에 가시면 면접위원들한테도 설득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취업할 때 특히 지원할 때 제출하는 서류가 두 가지 있잖아요. 그죠? 첫 번째는 이력서라는 거고 두 번째는 자소서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력서와 자소서를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이제 그것이 여러분이 면접 가시면 가장 중요한 기본 자료가 이력서하고 자소서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사실은 자소서와 이력서를 쓸 때부터 면접까지 생각하고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면접에 대한 어떤 기준이 없이 이력서와 자소서를 써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제가 얘기하는 이자면 관통하기가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직무에 적합한 인재라 그러면 그 내용이 이력서에 잘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력서를 통해서는 내가 정말 치열하게 공부해 온 것하고 경험한 것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력서의 정말 중요한 내용은 나중에 자소서로 연결을 시켜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소서에서 내가 정말 이 회사에 입사하고 싶은 열정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직무 역량이 제대로 갖춰진 사람이라는 것을 잘 스토리로 풀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마지막 단계죠. 면접에 가시면 사실은 면접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데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적어놓은 내용, 그러니까 이력서와 자소서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면접위원을 설득하는 게 가장 설득력이 높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이력서, 자소서, 면접이 이어지는 요 줄기를 이자면 관통학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게 제대로 되려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관점이 아니고 회사나 면접위원 관점으로 준비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사례를 좀 들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이제 보이는 자료는 이력서를 쓴 친구의 건데 자충 스펙이 된 이력서를 썼기 때문에 면접에서 탈락했던 친구의 사례입니다. 이 친구는 그 대내 활동에 5가지 활동을 썼거든요. 맨 위에 있는 게 재외동포 모국연수 프로그램, 일종의 멘토링 비슷한 거지만 봉사활동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활동이 이거예요. 포스코 에너지, 희망에너지 5기 활동을 썼습니다. 이것도 다소 봉사활동 비슷한 건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포스코에 관련된 활동을 한 건데 왜 이걸 삼성을 지원할 때 썼는지 조금 아쉽습니다. 빼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쓴 게 사실 이 친구의 창업 동아리 얘기입니다. 창업 동아리에서 본인이 위치 기반 중간 장소를 추천하는 서비스 앱을 기획해서 개발하고 실제로 앱이라는 제품을 출시까지 해본 경험을 창업 동아리에서 했거든요. 그게 굉장히 이 친구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 쓴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삼성 파운드리 사업부 직무체험회장을 갔다 온 걸 썼고, 다섯 번째는 명지대학교에서 반도체 공정 실습을 들은 거 썼습니다. 이렇게 5가지 썼거든요. 근데 제가 이 5가지를 판단해 보면 이런 거죠. 첫 번째, 두 번째에 사실 봉사활동 비슷한 거는 1개 정도만 써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포스코 거는 빼도 무방하지 않을까, 오히려 빼는 게 좋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파운드리 직무체험하고 공정실습은 사실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강조를 해야 되겠죠. 자, 근데 이 친구의 발목을 잡은 거는 사실은 창업 동아리라는 그거였어요. 이 창업 동아리라는 게 대내 활동의 3번째에 들어가 있고, 이 친구의 그 자소서를 보면 삼성의 에세이 2번입니다. 성장 과정을 쓰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이 창업 동아리 얘기가 메인 스토리로 들어가 있어요. 나한테 행복을 일깨워준 도전이라는 소제목으로 해서 이 창업 동아리를 했던 활동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스토리적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자, 근데 이런
이력서와 자소서의 창업 동아리 그 내용이 메인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자, 면접 때 이 친구가 이 질문을 받았어요. 창업을 왜 시작을 하게 됐는지. 그래서 이 창업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이 본인이 설명을 하고 나면 그거에 대한 꼬리 질문이 연달아서 서너 번 들어온 거죠. 창업을 하면서 어떤 걸 배웠는지, 실패했을 때 그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이런 것도 물었고요. 휴학을 중간에 하게 돼요, 이 친구가 창업 때문에. 그리고 면접위원이 또 그렇게 묻죠. 아니, 휴학을 하면서까지 창업 활동을 그렇게 열심히 했던 이유가 뭔지? 이런 것들이 꼬리 질문으로 들어왔고, 마무리 쪽의 질문은 이런 거였어요. 아니, 그럼 그렇게 열심히 창업 활동을 하셨는데 왜 갑자기 그만두고 우리 회사를 지원했느냐? 이렇게 질문이 들어간 거죠. 결국은 이 창업 활동과 그 후에 이 친구가 지원했던 이유, 이 두 가지가 사실 매칭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면접위원 설득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면접에서 탈락했던 친구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력서에 한 가지 이렇게 경험이나 활동 같은 걸 쓰는 것도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어떤 때는 전략적으로 이력서를 좀 써주실 필요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력서에 여러 항목에 무조건 내가 그 경험했던 일을 많이 적는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전략적인 판단이 좀 필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는 자소서에 대한 케이스입니다. 이 친구는 면접 준비가 전혀 안 되는 자소서를 썼기 때문에 제가 사례로 들고 왔습니다. 자, 이 친구의 스펙을 한번 보시죠. 보시면 여기 나오잖아요. 서울의 중위권 대학이고 신소재공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스펙을 보면 학점, NCS 직무교육 받은 거, 경진대회 3차례 나간 거, 그 다음에 어학연수하고 봉사활동이 있거든요. 자, 근데 이 친구 스펙을 보면 나중에 이 친구가 면접에 갔을 때 면접위원들이 가장 크게 물어볼 질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보이시나요? 바로 학점입니다. 이 친구의 학점은 총학점은 3.2, 전공학점은 3.1 정도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면접위원 기준으로 보면 학점이 낮은 거는 꼭 질문을 통해서 검증을 하려고 그러는 내용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면접에서 이 친구가 학점이 왜 낮아요?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본인이 학점이 이래서 낮지만 어떠한 활동을 한 거는 나한테 도움이 됐고 나의 경쟁력이라는 걸 어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어필을 해야 될 내용이 자소서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아까 제가 이자명 관통항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친구는 자소서 2번 성장 과정에 뭘 썼냐면 어학연수 1년 갔다 온 거를 3분의 1 정도 썼고요. 그 다음에 봉사활동 2년 한 내용을 3분의 2 정도 썼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성장 과정에서 본인한테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이 어학연수하고 봉사활동이라는 걸로 쓴 거죠. 면접위원이 낮은 학점에 대해서 왜 학점이 낮은지 설명해 달라고 질문을 했을 때 제가 이러이러해서 학점은 낮지만 그걸 보완하느라고 극복하기 위해서 어학연수도 1년 갔다 왔고 봉사활동도 2년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설득이 될까요? 전혀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어학연수하고 봉사활동은 직무와 연관성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직무 역량하고는 다소 거리가 있는 활동이라는 거죠. 이 친구의 그 스펙을 보면 좋은 게 있어요. 예를 들면 NCS 반도체 직무 교육을 들은 거, 그죠? 이것도 하나의 좋은 하나의 답변거리가 되고 또 하나 있어요. 경진대회를 3번이나 나갔었거든요. SK, LG, 롯데 이렇게 대기업이 주최하는 경진대회를 3번이나 나갔기 때문에 만약에 저 같으면 성장 과정에 그걸 쓰겠어요. NCS 반도체 교육을 통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내가 얻은 반도체 지식이 뭔지 그걸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는 3번의 경진대회를 통해서 내가 얻었던 역량들은 뭔지 이것들을 오히려 자소서 2번에서 잘 스토리를 녹여줬다 그러면 낮은 학점에 대한 설득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친구는 이제 그런 거죠. 결국은 면접까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소서를 썼기 때문에 소재를 도출하는 것부터 사실은 방향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력서와 자소서를 쓸 때 면접까지 생각하고 쓰라는 의미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면접에 대한 사례를 제가 소개를 드릴 텐데 요거는 실제로 어떤 친구가 면접을 봤다라기보다는 인터뷰했던 내용을 제가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뭐냐면 입사한 지 1년, 2년 된 그 신입사원들을 대상으로 중앙일보에서 한 700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했어요. 자, 인터뷰를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은 합격한 신입사원들한테 당신이 왜 합격한 것 같냐고 물었고요. 그 이유를 물은 거죠. 자, 또 한 그 인터뷰 그룹은 합격자를 면접 본 면접위원한테 물었어요. 저 친구를 왜 합격시켰냐고 물은 거죠. 이 합격자들이 답변한 거를 정리한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면접위원들이 답변한 내용을 정리한 거는 전혀 달라요. 이게 바로 관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설명을 드리면 합격자가 생각하는 관점하고 면접위원이 생각하는 관점은 전혀 다르다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습니다. 일단 그 합격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기가 합격한 이유는 첫째,
자기소개서를 잘 쓰고 답변을 잘해서 이게 29%거든요. 제일 높습니다. 두 번째가 이거예요. 실무 경험을 인정받아서 22%. 그리고 세 번째가 학점이 좋아서 17%, 그 다음에 외국어 능력이 좋아서 14% 이렇게 됐고요. 태도와 인상이 좋아서는 2%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자, 이 표를 한번 보시고 이게 왼쪽에 있는 표입니다. 자, 이번에는 오른쪽 표를 한번 봐볼까요? 뭐냐면 이런 거죠. 자, 면접위원한테 인터뷰 때 물었어요. 저 친구를 왜 합격을 시켰는지 물었더니 면접위원들의 답은 1등이 이거였습니다. 태도와 인상이 좋아서 41%입니다. 압도적이죠? 41%가. 그리고 두 번째가 실무 경험이 괜찮아서 26%, 출신 학교 10%, 외국어 능력 4%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실제 그 면접에 간 그 지원자들의 생각하고 면접을 보는 면접위원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합격자들은 자기소개서에 있는 내용을 잘 설명하면 제일 합격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면접위원들은 아니에요. 면접을 보는 전 과정에서의 태도와 인상이 제일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태도와 인상이 41%나 차지했잖아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면접위원들은 면접 보는 지원자들의 태도와 인상을 가장 중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태도와 인상이 인간미 있는 독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미 있는 독종이라는 개념은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자세히 소개를 드릴 텐데 어쨌든 이런 거죠. 어떠한 일을 나한테 맡겨주면 그걸 책임지고 완수해낸다라는 근성, 승부근성을 좀 보여주는 게 중요하고, 자, 그렇지만 내가 일을 해나가는 과정에서는 소통도 하고 협업도 할 줄 안다라는 인간미도 같이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면접위원들이 생각하는 태도와 인상은 인간미 있는 독종이라고 해석을 하셔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준비한 자료를 소개를 드렸는데요. 결국 이겁니다. 제가 이자명 통하기를 설명하면서 면접을 생각하면서 이력서와 자소를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려고 그러면 이력서와 자소서와 면접의 답변이 이어지는, 관통하는 그런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게 제대로 되려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의 주제, 관점을 바꿔줘야 됩니다. 나를 소개하겠다라는 생각이 아니고 회사나 면접위원을 설득하겠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이력서도 그 관점에서 써주고 자소서도 그 관점에서 써주고요. 나중에 면접 가면 정말 면접위원 관점에서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고 제대로 된 답변을 해주셔야 최종 합격이라는 골에 다가설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도움이 되신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